오늘은 수렘 GX AXS 업그레이드 킷을 한번 장착해 보려고 하는데요. 요즘 그 사고 때문에 유로차도 망가지고 자전거를 거의 안 타고 다녔거든요. 그래서 그냥 기분 전환 차원에서 2호차에 한번 달아주려고 구매했습니다. 해외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 구매 사이트를 몇 군데 봤는데 자전거 부품들도 자동차 부품하고 마찬가지로 재고가 없다 보니까 그 권장 판매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. 그나마 좀 유럽 사이트들이 좀 싼 편인데 뭐 들어올 때 배송 기간 또 뭐 관부가세 이런 거 합치면은 결국 국내 가격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. 일단 뭐 간단히 뭐 구성물을 한번 보면은 이거는 뭐지? 컵받침인 것 같고요. 코르크로 되어 있네요. 설명서. 그 다음에 이게 뒷드레일러고요. 무선 뒷드레일러. 뭐 GX 등급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그래픽은 없네요. 무선 시프터, 충전기, 배터리, 그리고 멀티툴. 이런 거는 참 좋네요. X형 세트에도 안 들어있는데. 새롭게 나온 가이드 툴, 클램프, 충전 케이블. 알차게 들어있네요. 조립 전에 먼저 그 배터리를 충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. 마이크로핀 충전 케이블. 그 단자가 연결하는 곳은 수평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, 좀 아쉽네요. 이런 거는 뒷마무리가. 배터리를 보면 이게 빨간색은 그 배터리 보관 커버거든요. 단자 부분 보호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자물쇠 같은 게 있잖아요. 근데 이건 자물쇠 용도가 아니라 그냥 손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쉽게 저절로 안 들어가게 이렇게 홈 같은 거를 가공해 놨어요. 그 여분은 배터리 두고 다닐 때 그 빈 배터리랑 완충된 배터리 헷갈리지 않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참 배려가 좋네요. 배터리는 방향성이 확실해서 헷갈릴 염려는 없을 것 같네요. 이제 전원 연결되면 뒤쪽에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 같고 이게 배터리 상태 같습니다. 지금 충전 상태. 배터리 충전은 이렇게 하고 일단 장착을 하려면 기존 뒷드레일러랑 시프터를 탈거를 해야겠죠. 제가 이 풀샥에 그 무선 킷을 장착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변속 케이블이 그 스윙함을 움직이는데 좀 약간 그 방해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. 이 브레이크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유연한 편인데 이 변속 케이블은 안에 철서가 들어 있어서 굉장히 장력이 셉니다.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이게 호수 커버가 있는데 이게 변속 케이블의 장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얘가 제대로 장착이 안 됩니다. 계속 스윙하면 움직이면 얘가 자꾸 이쪽으로 가는 장력 때문에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. 변속 케이블 제거하니까 속이 더 시원하네요. 이제 그 뒷드레일러를 장착하면 되는데요. 장착하기 전에 이 프레임에 있는 이 드레일러 행어 있죠? 드레일러 행어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드레일러 행어가 문제가 없어야지 이 미세 조정도 확실하게 가능하거든요. 좀 많이 휘어 있으면은 교정해서 쓰지 마시고요. 꼭 새 제품으로 교체하시고 적당히 휘어 있으면 그냥 교정해서 쓰시면 됩니다. 문제가 없네요. 그 뒷드레일러를 장착하실 때는요, 드레일러 장착하는 곳에는 그리스를 도포하시면 안 됩니다.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조립하시면 됩니다. 시프트는 스램 매치메이커를 지원하고요. 아마 이 동봉된 이 클램프로 이렇게 연결해서 다시면 되고요. 그 동전 전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. 여기 적혀 있네요. CR2032. 보통 새 제품은 이렇게 뭐 비닐 커버로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돼 있네. 왜 그러지? 전력을 되게 조금 먹는다고 합니다. 뭐 1년 넘게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. 배터리 커버는 그냥 잡아 빼면 빠지네요. 일단 페어링 방법은 이 버튼이 있거든요. 이 버튼을 계속 눌러줍니다.
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 녹색불이 들어오고 이제 녹색불이 이렇게 천천히 깜빡일 거예요. 그럴 때 일단 이 버튼을 놓아주고요. 이 상태에서 이 시프터에도 이 뒤쪽에 보면 버튼이 있는데 얘를 길게 놓아줍니다. 눌러줍니다. 서로 이렇게 깜빡이잖아요. 이제 마지막으로 뒷드레일러에 있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줍니다. 예, 이러면 이제 이 두 개가 페어링이 된 거고요. 테스트를 해보면 예. RC카 하신 분들은 이 소리에 익숙하시죠? 서버 모터 소리. 그냥 블루투스로 페어링하고 이 서버 모터를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. 기능에 비해서는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죠? 페어링은 됐네요. 이제 이 시프터를 핸들바에 장착하고요. 이게 그립하고 걸리네요. 야, 뭐 이런 문제가 다 있냐? 얘를 밑으로 내리니까 좀 공간이 나오는구나. 안 닿게 조정을 했는데 일단은 시프트는 가능한데요. 이게 좀 왠지 불편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체인을 장착하고요. 이제 드레일러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.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비텐션 난사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3mm 육각 렌치로 조절을 하고요. 여기 보면 이 위치에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돌아갈 수 있게 일단 툴을 여기 톱니 모양으로 그려져 있죠. 이 톱니 모양에 맞게 이 사이에 넣고요. 이 넣은 상태에서 이 툴에 이 산 모양 동그라미 있죠. 이게 이 풀리의 가운데 오게 비나사를 돌려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예. 네, 가운데 왔죠? 좀 더 해야 되나? 일단 이 조절의 목적은 2단에서 1단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니까요.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. 비텐션 나사 조절이 끝났으면 이제는 로우 리미트 나사 조절하고 하이 리미트 나사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. 아까 비텐션 나사와 마찬가지로 꼭 이 AXS 시스템의 특징이 아니라 일반 드레일러 조절에서도 똑같이 하는 조절입니다. 이 바깥쪽에 있는 게 로우 리미트 나사고요. 안쪽에 있는 게 하이 리미트 나사인데 얘네들의 역할은 이 체인이 이 카세트의 영역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제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로우 리미트 나사 조절을 하려면 체인을 1단에 놓으시고요.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십니다. 돌리다 보면 얘가 움직이는 지점이 있어요. 딱 이렇게 만나는 시점, 살짝 움직이는 시점까지만 나사를 돌려주면 됩니다. 드레일러가 움직이기 바로 직전까지만 돌려주시면 됩니다. 이제 한계 조정이 끝났으면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. 뭐 이게 잡음이 심하다던가 아니면 이게 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게 원활하지 않으면 그 미세 조정을 하잖아요. 예전에 시프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붙어 있는 이 배럴을 돌려서 미세 조정을 했는데 무선 시프터는 이 배럴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래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페어링 버튼이 있잖아요. 페어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. 조금씩 움직이거든요. 이런 거에 장착했으면요 앱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한 설정이 가능한데요. 일단 뭐 플레이스토어나 뭐 구글 플레이에서 SRAM AXX로 검색을 하면 앱을 설치하거든요. 그 윈도우 계정이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 이 블루투스로 이 활성화된 그 기기들이 검색이 돼요. 만약에 검색이 안 되면은
뭐 드레일러나 그 시프터에 그 밑에 있는 버튼 있죠? 버튼 한 번씩 누르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. 이 컴포넌트들을 메뉴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요, 이게 배터리 상태랑 뭐 펌웨어 업데이트 정도, 이 현재 그 단수랑 그 미세 조정 상태 있잖아요, 그거를 수치로 표현해 주기도 하고요. 시프터 같은 경우는 그냥 펌웨어 업데이트만 가능합니다. 보면은 세부 설정은 컨트롤 구성이라고 있거든요. 컨트롤 구성은 말 그대로 컨트롤러, 그 시프터의 업다운 스위치를 그 바꾸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드라이브 트레인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. 그 멀티 시프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멀티 시프트는 말 그대로 그 레버를 한 번만 누르면 1단씩 변속되잖아요. 근데 레버를 길게 눌렀을 때 변속되는 단수를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. 기본값은 비활성화고, 이걸 비활성화 시키면은 레버를 누를 때마다 1단씩 변속이 되는 거고, 길게 누르면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이거를 활성화 시키면 짧게 누르면 1단씩 변속이 되고, 레버를 길게 누르면 이 설정한 값대로 변속이 되는데요. 기존 수램과 다르게 업다운 모두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기존 수램은 업은 무조건 1단씩만 변속이 됐고, 다운만 레버를 길게 당기면 한 5단씩 한꺼번에 변속이 됐었잖아요. 4단인가 하여튼간. 근데 AXS 시스템은 이렇게 업다운을 모두 설정할 수 있는데요. 이 숫자는 길게 눌렀을 때 변속되는 숫자를 의미하는데요. 2단은 건너뛰어서 변속이 되는 거고, 3단은 3단으로 건너뛰어서 변속이 되는 거고, 5는 누르는 동안 계속 변속됩니다.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. 예전에 기계식 변속기보다는 좀 속도가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. 확실히 기계식 변속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가락으로 확 했을 때 그 샥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는데, 얘는 모르겠어요. 약간 얘는 좀 써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그 업 시프트는 5로 해놨고요. 다운 시프트는 3단으로 해서, 이거는 뭐 라이딩에서 좀 써보고 세팅을 바꾸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앱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다고요. 그래도 뭐 그 필요한 기능은 다 있는 것 같아요. 예. 네, 오늘은 SRAM AXS GX 업그레이드 킷을 한번 장착해 봤는데요. 대략적인 느낌은 힘이 안 들어가서 좋네요. 뭐 기존 레버 같은 경우에는 레버를 이렇게 끝까지 당겨야지만 변속이 되잖아요. 근데 무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튼을 살짝 누르면 바로 변속이 되니까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. 뭐 배터리 사용 기간이나 뭐 라이딩 느낌은 조만간 제가 테스트 라이딩을 가서 한번 피드백을 올려볼 예정이고요. 그리고 저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그 동봉되어 온 클램프를 보니까 이게 기존 클램프와 다르게 여기가 되게 좀 떨어져 있네요. 아마 매치메이커도 따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일반적인 그립을 썼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아니면 또 잘못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